안녕하세요. 동글의 생투브 파이썬의 동글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문제를 바로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를 0점에서 100점까지 입력받고 3개의 평균 점수를 구하여라. 그리고 아래의 조건에 맞게 등급을 출력하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조건은 이제 91부터 100이면 A, 81부터 90이면 B, 뭐 학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문제 읽는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간단한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코드로 작성합니다. 물론 문제를 쭉 읽고 나서죠. 자, 우선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를 입력받아 볼게요. 국어, 코리안, 인트, 인풋. 이건 다 아시죠? 국어 점수 입력. 그리고 이제 바로 잉글리쉬, 아이고 오타가 많네요. 자, 영어 점수까지 입력받게 하고, 그리고 매스죠. 수학은. 자, 수학까지 입력받습니다. 평균 점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간단하죠. 3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3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 사용할게요. sum. 그런데 지금 보면은 sum의 색깔이 보라색이 됐죠. int도 보라색, input도 보라색. 이 보라색이 됐다는 거는 함수라는 거예요. 이미 파이썬 자체에 있는 함수가, sum이라는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나중에 함수 하실 때 배울 거고, 일단은 저는 이 sum이라는 변수를 안 쓰고 sum 언더바를 써볼게요. 지금 보라색이 사라졌죠. 코리안, 잉글리쉬, 매스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평균은 에버리지는 이 썸을 나누기 3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한번 출력해 볼게요. 제대로 됐는지. 에버리지. 자, 한번 실행해 보면은, 자,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75, 영어 열심히 했죠. 85, 수학 잘했습니다. 100점 할게요. 자, 86.66667 나왔죠. 뭐 반올림에서 86.7. 이러니까 B가 나와야겠죠.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조건문을 적는 거예요. 조건문 아시죠? 그때 저번 시간에 배웠죠. if average가, 자, 뭐죠? 91부터 100이니까 90보다 클 때라고 해볼게요. 프린트 A. 그리고 또 뭐가 있겠죠? elif죠. elif. 다른 조건이니까 에버리지 90이 아닐 때 하라는 거니까, 이제 80 B, C, 70보다 클 때, 60보다 클 때 T, 그리고 나머지는 S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자꾸 이 콜론을 자꾸 세미콜론이라 말해가지고 잘못 말했습니다. 콜론이에요. 콜론. 제가 맨날 2개 세미콜론 콜론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GC 똑같이 점수는 85, 100. 자, 86점 대충 약 86.7이니까 B가 맞죠. 90보단 작고 81보단 클 때. 그런데 약간 문제랑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 문제는 91부터 100, 그리고 이제 100보다 작을 때 100 이하죠. 다른 것도 이제 81보다 크고 그런 식인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80 정수라는 걸로 가정해 놓고 제 멋대로 90보다 크고 80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틀린 거예요. 저는 지금 문제를 잘못 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관계연산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관계연산자가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뭐 양쪽에 있는 것들의 관계를 나타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조건식에 많이 사용돼요. if문이라든지 뭐 반복문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관계연산자엔 뭐가 있냐면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같다 또는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다 작다는 뭐죠? 저희 조건문 할 때 계속 사용했던 이 꺽쇠가 바로
이 꺽쇠가 이제 크다, 작다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거나 작다를 표시할 때는 이 꺽쇠 오른쪽에 는을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는 이퀄.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이퀄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다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수학에서 보면 같다는 이퀄 하나로 표시하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이퀄 하나는 대입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의 변수에 넣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퀄이 하나 있을 때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같다를 표시할 때 이퀄을 두 개를 연속으로 사용합니다. 즉 A 이퀄 B는 A랑 B가 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같지 않다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게 느낌표를 사용합니다. 느낌표는 부정의 의미예요. 프로그래밍에서. 자, A 느낌표 이퀄 B를 하게 되면은 A와 B가 같지 않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느낌표하고 1 또는 느낌표 true를 하게 되면은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false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프로그래밍 컴퓨터에서는 1은 true, 0은 false입니다.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이고 컴퓨터 공통이에요.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뭐 이진법이다 다 설명해야 돼서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면은 if a와 a 이퀄 b 콜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뭐 크거나 같다 표시하려면 if a 꺽쇠 이퀄 b 콜론 아니면은 if 느낌표 괄호 열고 닫고 a가 b보다 클 때, 이거는 a가 b보다 크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이 관계연산자 같은 경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지금도 바로 쓰고 있고.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을 보면은 91보다 크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9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크거나 같고가 여기서 고는 그리고를 의미하죠. 한글에서는. 그리고 영어로 뭐가 있죠? and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 만약에 뭐 2 또는 4 할 때 이 또는은 or가 되겠죠. 영어로. 이제 다른 언어,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로 and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이 달러 옆에 있는 원화 이거 표시하는 키보드랑 같이 있는 이 막대 두 개, 이 두 개로 or를 표시합니다. 그치만 파이썬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and랑 or와 영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를 표현하려면은 a가 a 꺽쇠 5를 쓰고 and를 적고 a가 10보다 작다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조건식이 나중에 되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a랑 숫자 하나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수식 자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전에도 산술 연습 때 말씀드렸지만 괄호를 이용해서 표시하시면 좀 좋습니다. 괄호를 잘 쓰시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파이썬의 뭐 장점 중 하나인데 이것은 합칠 수가 있어요. 조건들을. a는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한 번에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토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대로 바로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91보다 크거나 같고 and average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90보다 작거나 같고 81보다 크거나 같고, 자, 얘는 마찬가지로 7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80보다 작거나 같겠죠. 아이고 해주고 마찬가지로 61보다 크거나 같고 됐습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7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원래 제가 앞서 했던 문제는 제가 잘못 푼 거예요. 왜냐,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은 만약 90점 몇이 나왔다. 그러면 걔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였거든요. 알죠? 90점 몇이면은 B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선 A가 나왔을 거예요. 그 전 거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만약에 평균 71이 나와도 71, 71, 71이 나와도 제대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제 논리연산자나 관계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 반복문에서도 많이 쓰이고 보통은 조건문에서 많이 쓰는데 뭐 여기저기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을 하셔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화에 대한 거를 제대로 말씀 안 드렸는데 오화는 뭐냐?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의 값을 입력받고 이 A가 5가 될 때 A를 출력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R을 추가하면은 5R A는 7이라고 할 때 이거는 A가 5 또는 7일 때 5가 들어와도 실행하고 7이 들어와도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전제예요, 다전제. 여기서 만약에 어떻게 하고 뭐 홀수 하나 더 추가해서 6일 때 출력해라. 아, 이거 6이 아니죠, 이거는 6일 때 출력해라. 그러면 얘는 5 또는 6 또는 7일 때 출력을 합니다. 예를 해볼게요. 4를 입력했을 때 안 나오죠, 아무것도. 그렇지만 5를 입력하면 나오고 7을 입력하면 나오고 6을 입력하면 나옵니다. 뭐 다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해보셔야 될 게 관계연산자 방금 알려드린 거랑 그리고 지금 했던 논리연산자를 섞어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적절히 섞어서 조건식을 만들어서 직접 프로그래밍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관계연산자랑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